여러분, 한 아버지가 죽은 아들의 시신을 등에 지고 궁궐로 향합니다. 1790년 정조 14년 4월 한양 성문 앞 한 남자가 성문을 통과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봅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납니다. 그의 등에는 죽은 아들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아들의 무덤을 파서 시체를 지고 와 호소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왕 조실록 472년 역사 속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절박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1788년 경기도 어느 마을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노비라는 것만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소년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일 배우고 싶어요. 13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직 어리다. 조금만 더 크거라. 아버지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장성하면 집안이 나아질 거다.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소년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1788년 가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노비 명부를 확인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씨 집안. 노비 14명. 소년의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5 식구뿐인데 14명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명부에 14명으로 기록되어 있소. 하오나 우리는 5 식구뿐입니다. 그것은 그대들 사정이오. 명부에 14명이면 14명분 세금을 내야 하오. 14명분. 신공, 노비세, 한 사람당 면포 2필.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4명분을 어찌 감당합니까? 그것도 그대들 사정이오. 기한은 다음 달까지요. 관아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 농사를 도왔습니다. 나무를 팔았습니다. 품을 팔았습니다. 소년도 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품을 팔겠어요. 아니다. 너는 아직 어리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소년은 남의 집 심부름을 했습니다. 물을 길고 장작을 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모은 돈은 겨우 2명분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14명분 다 내야 하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 돼요. 기한은 지났소. 제발. 이번 달 안에 못 내면 친척들에게 징수할 것이오. 족징, 친척에게 세금을 물리는 제도. 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1789년 봄, 소년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배가 아파요. 조금만 참거라.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 어머니가 물을 떠왔습니다. 소년은 물을 마시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소년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가야. 어머니가 소년을 흔들었습니다. 소년은 차가웠습니다. 안 돼. 안 돼.
아버지가 소년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소년은 14살이었습니다. 마을 뒷산에 작은 무덤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흙을 덮었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동생들이 울었습니다. 형아, 형아.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년이 앉던 자리, 소년이 먹던 그릇, 소년이 입던 옷,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소년만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울었습니다. 한 달 뒤 관아에서 또 사람이 왔습니다. 노빗에 징수하러 왔소.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유감이오. 하지만 명부에는 여전히 14명이오. 죽은 아이 몫은 빼주십시오. 명부를 고치려면 시간이 걸리오. 일단 14명분 다 내시오. 제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대 사정은 알겠소만 규정이 그러하오. 관아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죽은 아이에게도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1789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1790년 봄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14명분 세금은 절대 낼 수 없었습니다. 독촉장이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내면 친척들에게 징수하겠소. 아버지는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괜찮네. 우리도 노비인데 도와야지. 하지만 친척들도 자기 세금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뒷산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1790년 4월 어느 날 새벽, 아버지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년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아버지는 삽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흙 속에서 작은 관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관을 열었습니다. 소년이, 아니, 소년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 형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랑 한 번만 더 가자. 한양까지 임금님께 우리 억울함을 말하러 가자. 아버지는 소년의 시신을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등에 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걸었습니다.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저게 설마 시체를 모두 놀라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걸었습니다. 다음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미친놈이 시체를 지고 간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넘었습니다. 다리를 건넜습니다. 발이 부르텄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거라. 거의 다 왔다. 3일을 걸었습니다. 한양 성문이 보였습니다. 성문을 지나 대로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체다. 저 사람 미쳤어. 관리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놈, 무슨 짓이냐?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우리 아들이 억울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아이가 죽은 지 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세금을 내라 합니다. 뼈를 보십시오. 이이 죽었습니다. 어찌 죽은 아이에게 세금을 물리십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리에 울렸습니다. 우리 같은 노비는 죽어서도 세금을 냅니까? 무덤 속에서도 나라의 빚을 지고 삽니까? 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 노비 명부에서 빼주십시오. 아버지가 땅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쿵, 쿵, 쿵.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울었습니다. 저 사람 불쌍해라. 관리가 당황했습니다. 일단 창덕궁에 보고하겠다. 소식은 빠르게 궁궐로 전해졌습니다. 정조 임금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체를 지고 왔다고? 그러하옵니다. 정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 전하, 하오나 시체를 상관없다 데려오라. 아버지가 궁궐뜰에 무릎 꿇었습니다. 등에는 여전히 소년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정조가 옥좌에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냐? 기억하지 못하옵니다. 노비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역시 기억하지 못하옵니다. 정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 무슨 일로 왔는가? 전하, 아버지가 다시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2년 전에 죽었사옵니다. 하오나 관아에서는 아직도 이 아이 몫으로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우리 집안은 5 식구인데 노비 명부에는 14명으로 되어 있어 14명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친척들도 고통받고 있사옵니다. 전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명부에서 빼주십시오. 죽은 아이에게까지 세금을 물리지 마십시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조가 말했습니다. 짐이. 알겠다. 그대 아들을 명부에서 빼도록 하겠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감사하옵니다. 절을 했습니다. 또 절을 했습니다. 물러가 장사를 치르도록 하라. 예, 전하. 아버지는 물러났습니다. 등에는 여전히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간 후 정조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백성의 삶이구나.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나라. 무덤을 파서 시체를 지고 와야 하는 나라. 정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이 무엇을 한 것인가? 도구백증 더구 발정을 없애라. 백골증포 발구 정부를 금하라. 도망간 노비, 죽은 노비의 세금을 산 사람에게 물리지 말라.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지만 정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라 재정이 이들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소년을 다시 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편히 쉬어라. 아버지가 해냈다. 작은 무덤 앞에서 아버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정조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1800년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도고백징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백골징포는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여전히 고통받았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노비제가 폐지될 때까지 100년이 더 걸렸습니다.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4월, 단 한 줄, 심지어는 죽은 아들의 무덤을 파서 시체를 지고 와 호소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등에 지고 궁궐로 향했던 그날의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식을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딥니다. 230년 전 그 아버지처럼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기록됩니다. 역사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